그럼 대체 왜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강제 집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산만큼은 받아갈 수 있잖아요. 회생을 하는데 재산보다 적게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된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있었던 건데, 채무가 6억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6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빚이 진짜 많으시다. 그런데 재산이 15억이 넘는다네요. 회생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집 파세요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사대보험이 되든 안 되든, 최저임금이 되든 안 되든 따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냐 없냐만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변제금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우선 변제금을 계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고요. 그거를 3년 동안 갚을지 5년 동안 갚을지, 즉 36개월 동안 갚을지 60개월 동안 갚을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가용소득은 전부 다 변제하는데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용소득이라는 거는 내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죠. 가용소득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모두 변제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저 생계비 말고는 챙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월세 나가는데 그러면 그 최저 생계비 안에 월세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만 계산을 하는 거고, 병원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주거비가 반복적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변제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냐 5년이냐가 사실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다음에 3년을 곱했더니 재산보다 낮게 잡힌다. 그러면 60개월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대체 왜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강제 집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산만큼은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생을 하는데 재산보다 적게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0개월을 해도 그 총 변제금이 재산보다 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용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산이 뭔지 대충 말씀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환급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또 본인의 청산가치 재산으로 잡힌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박을 했다거나 사치성 소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한다고 할 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영상만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대충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셨을지 몰라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